올 가을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 유형과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주가사가 지난 9월 토론토 부동산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시장에 나온 지 며칠 만에 거래되는지 평균 기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반단독이 20일로 가장 짧았고 타운하우스 22일, 단독주택은 25일이고 콘도가 35일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10채 이상 팔린 부동산 유형으로 보면 토론토 동부 지역의 단독주택이 17일로 다른 지역보다 짧았고 평균 거래 가격은 125만여 달러로 9월에 222채가 거래됐으며 신규 매물은 699채입니다. 토론토 센트럴의 반단독 주택도 15일 만에 거래돼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집값은 168만여 달러에 57채가 판매됐고 199채가 새로 나왔습니다. 콘도는 클래링턴 지역이, 타운하우스는 윗비에서 활발하게 매매됐습니다. 콘도 시장만 보면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토론토 센트럴 지역과 토론토시가 평균 34일, 그리고 이보다 가격이 낮은 토론토 동부 지역은 29일이었고 토론토 서부 지역은 가격이 63만여 달러인데도 평균 36일로 길었습니다. 이후에 필 지역과 미시사가, 리치몬드 힐, 옥빌, 욕 지역 등은 평균 가격이 60만여 달러에서 68만여 달러 사이로 평균 35일에서 37일간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단독주택 시장에선 토론토 동부 지역 다음으로 피커링과 윗비가 20일, 토론토시가 21일로 평균 집값이 110만여 달러에서 169만여 달러 사이인데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거래됐습니다. 이어 클래링턴과 오샤와 더럼 지역도 21일과 22일로 이는 이들 지역의 집값이 190만여 달러에 가까운 리치몬드 힐보다 낮은 85만여 달러에서 99만여 달러에 그쳐 거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역도 중요하지만 저렴한 집이 고가 주택보다 훨씬 더 빨리 거래됐고 가격대만 맞으면 구매 결정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가장 인기가 높았던 반단독 주택의 경우 토론토 중부와 동부, 윗비 지역이 15일 안에 속속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토의 경우 타운하우스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서부 지역이 13일, 중부 지역에도 17일 만에 거래돼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며 이외 욕 지역은 23일, 리치몬드 힐과 반 지역은 26일이 걸렸습니다. 이 밖에도 저렴한 타운하우스를 찾는 구매자에겐 더럼 지역이 가장 좋은 선택지로 꼽혔습니다. PC 옵티멈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적립카드에 선정됐습니다. 리워드 캐나다가 쇼핑할 때 가장 좋은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순위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PC 옵티멈이 38%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PC 옵티멈은 러블로와 노프릴, 슈퍼스토어 등 러블로 계열 식품점은 물론 샤퍼스 드럭마트, 에소 등 전국 4,500개 넘는 매장에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10달러 상당의 만 포인트 단위로 한 번에 최대 50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위는 27%를 기록한 씬 플러스 카드로 기존 시네플렉스 혜택에 더해 지금은 소매점과 마트, 식사, 여행할 때도 포인트가 적립되며 1000포인트마다 1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마일스와 캐네디언 타이어의 트라이앵글 카드, 에비온 순입니다. 이처럼 PC 옵티멈이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에 선정되기는 했지만 포인트 적립 감소와 계정 삭제 요청 무시, 설명 없는 계정 동결 등 다양한 불만도 여전합니다. 또 최근엔 옵티멈 회원에게만 할로윈 캔디를 대폭 할인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슬레 혼합 미니 할로윈 캔디 100개들이 한 상자가 비회원에겐 21달러 99센트인데 옵티멈 회원가는 12달러 99센트인 겁니다. 이에 한 작가는 이건 회원 할인이 아니라 회원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술수라며 이 회사는 고객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적립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기 마련이라며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은행 직원들을 묻고 현금을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올 3월 16일 사이 온주 서부와 중부, 동부에서 은행 8곳을 털었습니다. 사건은 온주경찰 관할 지역은 물론 베리와 벨빌, 더럼 지역, 나이아가라, 6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각 지역 경찰 당국이 은행 강도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이후 일당이 조직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공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문 닫기 직전 무장한 2~3명이 들어와서는 직원들을 묻고 협박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들 모두 복면 등을 쓰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도 착용했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해온 당국은 지난 6월 21일 스터전 폴스 북부 필드 지역에 있는 은행을 털고 있던 일당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주경찰 전술팀과 구조대 등이 은행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체포 작전을 벌인 결과입니다. 이어 4번째 용의자는 9월 번 지역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현재 도주 중인 5번째 공범은 에이젝스 출신의 에이킴 윌리엄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훔친 돈은 200만여 달러로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 은행 6곳의 직원 20여 명이 묶인 채 감금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건 이후 이들 모두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속에서 총기와 마약, 현금을 압수하고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달 레슬리 스트리트과 셰퍼드 애비뉴 이스트 지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중대범죄 수사대는 어제 이들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장전된 총기와 탄창, 권총을 완전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코카인 등 대량의 불법 약물과 $2,000 넘는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이어 18세에서 39세 사이에 10명을 체포한 경찰은 불법 총기 소지와 부주의한 총기 및 탄약 보관, 금지된 장치 소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 소지 혐의로 이들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이사회가 TTC 내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탑승 금지에 대한 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TTC 내 탑승을 금지하는 방안이 화재 안전 위험을 고려한 건 맞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사회는 이 조례가 기그워커나 소외계층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TTC 인종평등관련부서에 의견을 물은 뒤 다음번 회의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또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입 시기도 너무 촉박하며 메트로링스와 일치하지 않는 정책에 대한 시행 방법도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이들 교통수단 관련 화재는 29건에서 55건으로 90% 증가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59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TTC 내 화재는 1건이었습니다. 캐나다 우정국 노사 양측이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가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우체국 노조원 투표에서 95%가 파업에 찬성한 가운데 노조 대표는 지난달 11월 시작된 단체 협상의 쿨링오프 기간이 오는 토요일에 끝나 11월 3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며 이후 72시간 통지 후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근무 조건, 은퇴 권리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사측이 어제 오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사측은 4년 동안 연간 임금의 11.5% 인상과 현 직원의 연금 혜택 및 고용,
건강보험 혜택 보장 등이 포함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급증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푸드뱅크는 지난 3월 한 달 이용자 수가 2019년에 2배에 달하는 200만 명이 넘었고, 특히 소수 집단과 장애인, 신규 이민자, 노인층이 증가하는 데 더해 이용자 3명 중 1명이 어린이들이라며 빈곤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푸드뱅크 측은 전국 저소득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며 식료품과 필수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주택 보조금 지급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루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1일 오타와에서 최초로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가 열려 양국 간 고위급 안보 대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